자, 이 문제 보자. 이 문제는 보시다시피 입시 문제입니다. 입시 문제. 입시 문제니까 카이스트 입장에서는 고등학생들도 이 정도는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리고 형식적으로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도 이건 풀 수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라고 생각하고 낸 문제겠죠. 근데 놀랍게도 이 카이스트에서 냈던 이 질량 분석 스펙트럼은 실제 질량 분석을 대학교에서 화학과의 전문 과정에서 배울 때 알아야 되는 아주 전문적인 테크닉이 들어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대학에서 매스 스펙트로메트리라고 하는 그 분야를 실제로 전문적으로 배울 때 기술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테크닉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들어있는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나 이 문제 딱 처음해보고 와, 뭐 이렇게까지 내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질량 분석 문제 중에서는 가장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능수능란하게 해결할 수 있으면 나머지 것들은 뭐 어렵지 않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어떻게 푸는지 잘 봐. 뿌아까오 알겠죠? 방금 이게 우리 저 뭐냐면은 민석스 이름이 정해졌어요. 뿌아까오 알겠죠? 뿌아까오 포프라묵. 포프라묵은 그 뿌아까오가 속한 단체 이름이에요. 단체 이름. 이게 태국은 이게 무에타이 체육관이 하나의 정치 세력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에타이 체육관에서 국회의원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 무에타이가 태국에서는 정치 권력까지 의미하기 때문에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프라묵 체육관에 포함된 뿌아까오라는 선수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자기는 뿌아까오 알겠죠? 리오나 마음에 들어요? 뭔가 강인함이 무에타이 선수의 강인함이 느껴집니까? 막 이렇게 강인함이 느껴져요? 느껴져요? 안 느껴진다는데 뭐 다른 걸 해야 되나? 뭐 뽀로로 이런 걸 바꿔야 되나? 민서가 뽀로로가 나아요? 프라묵이 뭐냐면 뿌아까오가 나아요?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문제를 읽으면 문제가 막 이상하게 텍스트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텍스트를 쭉 읽으면 여기 어떤 말이 나오느냐. 특정 원소들의 평균 원자량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평균 원자량에 그 원자들의 누구가 제시되어 있죠? 이런 애들의 관계를 뭐라고 한다 그랬죠? 동위원소 영어로? 아이소토프 알겠죠? 그래서 탄소의 아이소토프스, 그 다음에 수소의 아이소토프스, 그 다음에 브로민의 아이소토프스 알겠죠? 이때 좀 묘한 표현이 있죠? 묘한 표현. 요거는 좀 알아두세요. 수소 원자번호 몇 번? 1번. 질량수 얼마? 보통 1. 그죠? 그런데 수소는 원자번호 1번에 질량수가 2인 애도 있고요. 원자번호 1번에 질량수가 3인 애도 있어요. 이때 얘들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얘 이름은 하이드로젠. 요건 이제 우리말 번역 슈쇼. 알겠죠? 슈쇼. 정윤이 뭐라고 읽는다고요? 내가 언제 그렇게 읽었어요? 그렇지. 슈쇼. 알겠죠? 자, 이제 얘를 뭐라고 부르느냐? 영어 표현으로는 듀티리움이라고 합니다. 듀티리움. 우리말 번역은 듀시우쇼. 여기서 듀자의 뜻은? 듀자의 뜻은? 이게 거듭 중자입니다. 거듭 중. 무겁다 중자예요. 그래서 원래 보통 수보다 조금 더 무겁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뿌아까오 뭐라고 읽는다고요? 그렇지! 박수! 뿌아까오 잘했어요. 알겠어요? 듀슈쇼. 알겠죠? 그리고 이때 얘 이름은 트리티움이라고 합니다. 트리티움. 우리말 번역은 3듀슈쇼. 알겠죠? 그래서 이 중수소를 관습적으로 표현할 때 앞에 요거를 따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등수소를 그냥 수소의 질량수 2 이렇게 써도 되는데 관습적으로 D라고 저렇게 많이 표현한다. 아시겠죠? 아예 그냥 뭐 입시 문제인데도 저렇게 표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각 동위 원소들이 제시돼 있고 원자량들도 제시돼 있어요. 원자량 제시돼 있고 원자량 제시돼 있죠. 이때 이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질량수하고 원자량이 서로 값이 어떻다? 질량수하고 원자량 값이 서로 어떻다? 아주 비슷하다. 알겠죠? 질량수는 13인데 원자량은 13.003. 그래서 간단한 계산을 할 때는 원자량 대신 질량수를 쓰기도 하죠. 그래서 뭐 2인데 2.013 이런 식으로 질량수와 원자량이 비슷하다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때 문제에서는 뭐가 또 제시가 되어 있냐면 각 동위원소의 원자량 외에 그 녀석의 평균 원자량이 제시되어 있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기계적으로 이후의 문제를 읽기도 전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기계적으로 각 동위원소들의 원자량과 평균 원자량이 나와 있다면 기계적으로 뭐부터 계산해야 되겠어요? 기계적으로 뭐부터 계산해야 되겠어요? 바로 이놈들의 확률. 무슨 말 알겠어요? 이 각각의 동위원소들의 확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때 예를 들어 이 녀석의 존재 확률 P라고 합시다. 이 녀석의 존재 확률 Q라 합시다. 그러면 이때 얘 사이에 수학적 관계는 뭐가 있죠? 얘 사이에 수학적 관계는 뭐예요? 확률이 있고 별량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바로 79.9 78.9 P 80.9 Q 이들 사이에 무슨 수리적 관계가 있어야 돼요? 79.9는 P 플러스 78.9 더하기 P 플러스 80.9 바로 이래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녀석이 나타날 확률 P, 이 녀석이 나타날 확률 Q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그걸 다 더한 게 바로 산술평균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게 바로 산술평균의 통계학적 표현이라고. 그런데 어쨌건 P 플러스 Q는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때 P하고 Q를 각각 구할 수 있어요? 못 구해요? 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구하면 얼마예요? 얼마예요? 얼마 나와요? 자 빨리 계산하세요. PQ 빨리 계산하세요. 이거 입시 문제니까 계산기 없이 손으로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PQ 빨리 계산하세요. 빨리 계산해. 자 하면 해그리드 각각 얼마죠? 바로 2분의 1 2분의 1 알겠죠? 얘는 똑 떨어집니다. 똑 떨어집니다. 네. 똑 떨어집니다. 알겠죠? 그리 필기구로 친구를 그렇게 위협하면 이거는 이 친구들끼리 친절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친구들끼리 좀 위협적이거나 그런 행동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친절하게 좀 부드럽게. 알겠죠? 그래요. 정인 뭐 평소에 좀 이렇게 억눌려 있는 게 있습니까? 네? 뭔가 폭력에 대한 갈망이라거나 뭐. 3년 동안 보다 보면 쌓이는 그래 이제. 근데 이게 뭐냐면 갇혀 있는 공간에서는 서로 좀 친절하게 알겠죠? 그렇죠. 여기 뿌아까우도 알겠죠? 막 마음에 안 든다고 하이킹 날리고 그러면 안 돼요. 뿌아까 알겠죠? 그래 좋습니다. 그래. 그래서 리원이도 하이킹 날리는 뿌아까우와 친절한 뿌아까우 어떻게 더 좋아요? 리원아 친절한 뿌아까우 알겠죠? 자 어쨌건 자 그러면 그런 식으로다가 요거 확률 어떻게 되겠어요?
자, 암산하세요. 요거 확률 어떻게 되겠어요? 1대 0. 이거 확률 어떻게 되겠어요? 윤정. D는 없잖아요. 얼마겠어요? 확률 몇 대 몇? 뭐에 확률 계산하세요. 뭐. 1, 0. 알겠죠? 바로 어떻게? 요거 곱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곱하기 요게 한 게 1.008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지금 여기에서 요 수소하고 중수소의 존재 확률은 1, 0. 알겠죠? 그러면 중수소 원래 자연계에 사실 있어요, 없어요? 원래 자연계에 중수소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 몸에도 중수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어느 정도 있냐면 그 수영장 있죠. 보통 수영장만 생각해도 조그만 실내 수영장도 생각해 보면 거기 담겨 있는 물 은근히 많은 양이에요, 적은 양이에요? 은근히 많죠. 그 수영장 전체 물에서도 중수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중수소가 수영장 전체 보통의 물이라고 하면 그 안에 중수소로 되어 있는 물이 한 요 정도 들어있어요. 요 정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수영장 전체를 얼리면 요만큼이 중수소로 되어 있는 물이 요만큼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건 자연계에 있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도 중수소가 있다 없다? 반드시 있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많아요, 적어요? 적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무시. 알겠죠?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무시.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고급스럽게 이 수소의 존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에서 어떻게 그냥 지금 여기서는 중수소를 무시하고 그냥 수소만 존재한다라고 가정한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수소와 중수소를 동시에 준 다음에 평균 원자량으로부터 중수소를 생각하지 않도록 문제를 구성해 놓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상당히 고급스러운 방식으로 언급하고 있는 원소들을 결정하고 있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요거 두 개 어떻게 됩니까? 자, 각각의 확률 얘는 R, 얘는 S라고 하겠습니다. 자, 계산하세요. 자, 계산하세요. 자, 맹하게 있지 말고 빨리 계산하세요. 맹하게 있지 말고 빨리 계산하세요. 손을 놀려야지. 이거 입시 문제니까 뭐냐면은 그 입시 문제라서 이거 실제로 요 정도는 계산기 없이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빨리 계산하세요. 네, 숫자 이거 떡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거 좀 지저분합니다. 13.003분의 0.11. 그럽시다. 잠깐만요. 아니에요. 잠깐만요. 1 마이너스. 그래. 1003분의 11. 네, 빨리 열심히 계산해 보세요. 뽑았고 지금 포기했어요? 이 계산 안 하고 있네? 이 계산을 못하면 그 대학에 갈 수가 없어요. 1003분의 11이 S고 1003분의 992가 R. 그래요? 그게 얼마냐고? 그게 얼마냐고요? 소수로 계산을 하라고? 그럼요. 스스로 계산 안 그럼요. 해도 풀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계산할게요. 해보라고요. 입시 문제에서는 그렇게 계산을 완료하지 않으면 채점을 하는 교수들이 약간 불편해합니다. 1900. 유수장 이건 딱히 알 바 아니었는데 11. 이거 방정식 같은 거라 그냥 대충 한 자리까지 퍼센트. 퍼센트니까 세 자리까지 하면 돼. 자, 이 계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0.989랑 0.0. 바로 예. 0.989입니다. 예, 0.011입니다. 사실 이 존재비 아주 유명한 존재비여서 나는 그냥 외우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알겠죠? 아까처럼 방정식 풀면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어찌됐건 우리 자연계의 동위원소 12하고 13의 존재비는 0.989, 0.011 이 정도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와 있는 데이터 중에서 이런 식으로 우선 첫 번째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문제에서는 어떤 특별한 분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 녀석. 탄소 원자기수 몇 개? 5개. 수소 몇 개? X개, 브로민 Y개.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무슨 데이터가 나와 있냐면 매스 스펙트럼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매스 스펙트럼은 X축이 분자량이라 할 때 Y축이 뭐가 되죠? Y축이 뭐가 되죠? 항상? Y축이 그 상대적인 Y축이 확률. 각각의 분자량이 나타날 확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때 그 분자량을 잘 보시면 M으로 시작을 하고 M 플러스 2, M 플러스 4, M 플러스 6 이렇게 표현되죠. 자, 왜 이게 M으로 표현을 하냐면 요 M을 사실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다 풀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알 수가 없냐면 저기서 수소의 개수인 X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 문제를 다 해결을 해도 저 X값이 뭔지에 대한 정보는 이 문제에서 제시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특별히 저 어떤 유기분자의 수소의 개수를 알기를 원한다면 그때는 NMR이라고 하는 테크닉이 있거든요. 그걸 활용해서 수소의 개수를 이제 짐작할 수 있는데, 근데 NMR이라고 하는 테크닉은 이건 뭐 그 학생 뭐 이렇게 입시 문제에서 내릴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서는 수소의 개수 X는 모르는 채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X를 모르기 때문에 확실히 그 분자량이 얼마인지를 몰라서 그냥 어떤 치환된 대표값 M을 기준으로 2칸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때 여기서 눈여겨볼 건 바로 요 브로민. 요 브로민이 어떤 특징을 갖는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1. 이 브로민은 질량수가 2 차이 나는 바로 2개의 동위원소가 나타나죠. 그리고 두 번째, 그 둘의 존재 확률이 거의 같습니다. 그 둘의 존재 확률이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징이 다른 동위원소들에서도 나타나느냐? No! 전 우주를 뒤져도 이 특징은 동위원소의 유일한 특징입니다. 전 우주를 뒤져도 동위원소가 두 종류인데 이 동위원소 두 개가 질량수가 2 차이나. 그리고 둘의 존재비가 거의 1대1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건 전 우주를 뒤져도 누구뿐이야? 쟤뿐이야. 그래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브로민 존재에 따른 저 스펙트럼 분포가 좀 달라지는데, 첫 번째 1. 브로민 첫 번째 1 CH3Br.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 보이시죠?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 자, 그러면 여기서 탄소 원자량 얼마예요? 저 12. 12로 두고 수소 원자량 그냥 편의상 1로 둡시다. 이때 브로민이 뭐 아니면 뭐란 얘기겠어요? 79. 79 아니면 81이란 얘기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여기서 가능한 분자량 어떻게 될 거냐면 12 더하기 1 곱하기 3 더하기 79. 자, 계산 한번 나와요. 94. 94. 12 더하기 1 곱하기 3 81 하면 반드시 2칸 차이가 나게 돼 있다, 이런 말이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두 번째 패턴
짜잔. 알겠죠? 이런 식의 패턴이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이 패턴의 의미는 뭐냐? 바로 나타나는 분자량이 몇 칸? 두 칸. 두 칸. 한 칸도 아니고 두 칸, 세 칸도 아니고 오직 두 칸인데 그 확률이 몇 대 몇? 1대 1. 이게 브로민이 한 분자 안에 몇 개 들어가 있을 때? 하나 들어가 있을 때. 아시겠죠? 그러면 두 번째. 짜잔. 브로민 두 개. 보이시죠? 브로민 두 개. 자, 그러면 가능한 분자량. 탄소 12. 그 다음에 수소가 두 개. 들어가 있는 건 똑같은데 이 브로민 두 개가 79가 두 번 있을 수도 있고 79에 81이 있을 수도 있고 모두 다 81일 수도 있고. 자, 위에 거 값이 그거 158이니까. 158인가요? 아니 얼마야? 0172. 172에 그러면 그 다음 174, 176. 그러면 이때 여기서 나타나는 패턴 어떻게 되느냐? 아, 172, 174, 176이 요렇게. 그럼 요렇게 의미가 뭐냐? 요때 존재 확률은 2분의 1, 아니 4분의 1. 요때 존재 확률은 2분의 1. 알겠죠? 그리고 반드시 몇 칸 차이가 나요? 반드시 몇 칸 차이나? 두 칸. 두 칸이 몇 대 몇 대 몇이야? 1대 2대 1. 알겠죠? 이게 어떤 경우? 브로민이 몇 개 들어가 있을 때? 두 개 들어가 있을 때. 아시겠죠? 그리고 사실 이 1대 2대 1을 만들었던 계산 방식이 뭐예요? 1대 2대 1을 만들었던 계산 방식이 아까 P 플러스 Q의 제곱 요거 계산을 통해서 1대 2대 1을 알았었죠? 기억나요? 그러면 이때 여기서 세 번째 브로민이 3개 들어있는 경우. 그러면은 첫 번째 1 가능한 분자량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탄소는 12, 수소는 1인데 브로민이 79, 79, 79일 확률. 79, 79, 81일 경우의 수가 있을 거고 79, 80일, 81일 수 있고 마지막으로 81, 81, 81일 수가 있겠지. 위에 거 계산하면 240에서 3을 빼면은 얼마야? 230. 그러면 250. 그러면 250이겠네요. 250이에요? 246이요. 246이에요? 그냥 틀렸나? 몰라. 이 계산 여러분 해. 240 맞아요? 250인데 197. 어, 250. 아이 더하기 돼. 빨리. 아 진짜 어려워 250인데. 250이에요? 맞네요. 250, 250. 딜레이가 그러면 그 다음은 252, 딜레이가 254, 256인 거지. 알겠죠? 그러면 이때 나타나는 패턴 어떻게 되느냐? 자, 이 분자의 경우 어떤 분자량들이 나타나요? 250,
252, 254, 256이 역시나 여기서도 몇 칸씩? 몇 칸씩? 두 칸씩. 한 칸도 아니고 세 칸도 아니고 무조건 두 칸씩 나타나. 누구에게서? 누구에게서? 브로민이 나타나면. 브로민이 거듭해서 들어가면 무조건 두 칸씩이 하겠죠? 무조건 두 칸씩이 여기서 어떻게 나타난다? 요런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요런 패턴이라는 게 뭐냐? 바로 봐. 1대 3대 3대 1의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1대 3대 3대 1의 패턴은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바로 P 플러스 Q를 몇 거듭 제곱한 거? 3승. 알겠죠? 그러면 얘는 쭉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P 3승 3P 제곱 Q 3P Q 제곱 Q 3승 이렇게 되는 거지. 됐나요? 그럼 이때 여기서 이 P 3승은 누구의 존재 확률이에요? P 3승은 누구의 존재 확률이에요? 바로 250의 존재 확률이죠? 바로 브로민이 모두 다 79, 79, 79가 똑같은 게 3번 들어갈 확률의 존재 확률이 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저 뒤에 있는 Q3. 자, Q3는 누구의 존재 확률이에요? 바로 제일 무거운 256의 존재 확률이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바로 이 자리에 81, 81, 81이 3번 동시에 들어갈 때 확률. 그러면 이때 이 중간에 껴있는 건 각각 누구겠어요? 두 칸씩 늘어나는 252, 254의 존재 확률이 될 거다 이런 얘기지. 그런데 어차피 P나 Q나 값이 뭐예요? P나 Q나 값이 둘 다 2분의 1이잖아요. 그럼 계산을 해주면 이 값은 8분의 1. 이 값도 8분의 3, 8분의 3, 이 값이 8분의 1이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나타난다? 1대 3대 3대 1, 1대 3대 3대 1로 나타나게 돼 있다. 이런 뜻이지. 그렇다면 지금 주어져 있는 이 그래프 패턴 몇 대 몇 대 몇인 것 같아? 바로 봐. 1대 3대 3대 1인 것 같죠? 그리고 몇 칸 차이 나요? 두 칸 차이 난다 이런 말이야. 그러면 전 우주를 뒤졌을 때 두 칸 차이 나고 1대 3대 3대 1의 비율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원소는 누구뿐? 브로민밖에 없어. 알겠어요? 전 우주를 뒤져도 저거밖에 없어. 그래서 이 매스 스펙트럼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요 1대 2대 1 패턴 그리고 1, 3, 3, 1의 이 패턴을 외워요. 아시겠어요? 외워서 그냥 이런 게 나타나면 이 안에 브로민 몇 개? 이런 패턴이 나타나면 무조건 이 안에 브로민 몇 개? 2개. 이런 패턴 나타나면 이 안에 브로민 몇 개? 3개. 아시겠죠? 그래서 저 Y가 지금 어떻게 된다? 3. 됐죠?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보라 라는 문제 되겠습니다. 알겠죠? 쓰시오. 쓰시오. 되죠? 오케이, 됐다. 됐나요? 됐죠? 네. 그 다음. 자, 지웁니다. 네, 지운다. 네. 지운다. 그래서 이 패턴으로부터 브로민이 몇 개 들어가 있다? 3개 들어가 있다. 자, 이 지우면.
두 번째 이. 두 번째. 사실은 이 문제는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게 하이라이트다. 자, 우선 첫 번째 이 문제 풀이하면서 알 수 있는 거 지금은 요거 얘 이름이 뭐였죠? 이중수도 디트로 딩슈셔 알겠죠? 딩슈셔 요 딩슈셔의 존재는 고려한다 안 한다? 무시한다. 그걸 이제 우선 알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에는 탄소 12 대신 탄소 13이 대신 들어가 있을 수 있죠. 맞나요? 좀 잘 봐요. 여기들 보시면은 탄소 12도 있지만 탄소 13도 있죠. 그래서 탄소 12 대신 탄소 13이 들어갈 수 있어. 그럼 약간 무거워지겠지? 그런데 이때 재밌게도 요 탄소 12 대신 탄소 13이 오직 한 번만 대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 세 번 들어가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화물이 너무 작으니까 정답. 자,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어떻게 될 거냐? 자, 예를 들어서 탄소 13이 한 번 치환될 확률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탄소 13이 한 번 치환될 확률 0.011 곱하기 0.089 곱하기 0.011 곱하기 0.989 되고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0.01 바로 봐. 이거겠죠? 맞나요? 탄소 몇 개 중에? 5개 중에 어떤 하나가 이걸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하나가 누구로 대신 치환될 거 13으로 치환될 어떤 경우의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 경우의 수에 대해서 R이 뭐야? 12 존재 확률, S가 13 존재 확률이지. 이게 바로 뭐다? 탄소 13이 한 번 치환될 확률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다면 탄소 13이 두 번 치환될 확률은 어떻게? C2R 제곱가 있으니까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때 우리는 R하고 S를 비교하면 R하고 S 중 어디가 압도적으로 크고 어디가 압도적으로 작아? R이 엄청 크고 S가 너무 작잖아. 그럼 그거를 이런 식으로 거듭 제곱을 해버리면 어떻게 된다? 바로 요거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 걸 알 수 있다? 그 존재 확률이 극도로 작아지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미 R하고 S를 비교했을 때 R은 엄청 크고 S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걸 자꾸 거듭 제곱에 들어가면 값이 엄청나게 작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저기서 탄소가 12가 아니라 13으로 치환된다면 그건 오직 탄소 한 개뿐의 상황이 된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들 5개의 탄소 모두가 탄소 12 일 때의 분자량을 M
이라고 하면 탄소 13이 하나 치환된 분자의 분자량은 뭐가 될 수밖에 없겠어요? m 플러스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m이 있으면 얘 분자량은 뭐예요? 지금 m에 대해서 n 플러스 1에서 하나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이 둘의 관계는 뭐란 얘기예요? 탄소 13 한 개가 치환된 상태가 되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이렇게 변하는 것도 탄소 13 한 개. 왜냐하면 n 플러스 2라면 얘는 n 플러스 3일 테니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죠. n 플러스 3은 얘는 n 플러스 5니까 바로 탄소 13 한 개, 여기서도 탄소 13 한 개가 치환된 상태가 각각 분자량에서 한 원자량 하나 정도만 증가하는 조그만 소량의 픽이 나타나게 돼 있다 이런 얘기지. 이때 이 조그만 픽들 사이에서도 뭐가 지켜지겠어요? 1대 3대 3대 1이 지켜지게 돼 있다 이런 말이에요. 탄소가 하나로 13으로 치환이 되건 말건 저 안에는 브로민이 몇 개가 들어가 있을 테니까 브로민이 3개가 들어가 있을 테니까 탄소 하나가 13으로 치환 안 되건 간에 여기서의 얘네들의 존재비는 1대 3대 3대 1로 나타나게 돼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크기 관계가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크게 나타나건 작게 나타나건 1대 3대 3대 1이 여기서도 1대 3대 3대 1로 무조건 나타나야 된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브로민 영향이 더 커서 그런가요? 브로민 영향과 탄소 13의 존재의 영향이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누구의 영향이 크다 작다가 아니라 봐봐요. 이게 1대 3이잖아요. 1대 3인 것에서 그냥 하나가 치환된 거예요. 그럼 하나가 치환된 거니까 1대 3의 비율이 달라질 이유가 없는 거죠. 즉 브로민의 존재에 따른 1대 3대 3대 존재 비와 그중 브로민이 3개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1대 3대 3대 1과 여러 탄소 중에 하나가 탄소 13으로 치환된 이 상황은 서로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 독립적인 거예요? 서로 독립적인 거죠. 서로 무관한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탄소 하나가 치환이 돼 있어도 이 안에서는 브로민이 여전히 3개가 있기 때문에 그 브로민 3개에 따른 1대 3대 3대 1은 똑같은 패턴으로 다시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때 우리는 또 뭘 알 수가 있느냐? 바로 M과 M 플러스 1 픽의 상대 비교를 할 수도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요 놈은 탄소 13이 몇 개 치환되어 있는 거예요? 요 놈은 탄소 13이 몇 개 치환되어 있는 거예요? 한 개도 안 탄소 13이 빵개 치환되어 있는 거죠. 즉, 요 놈에 대해서 탄소 13은 전혀 없이 모두 탄소 12가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한 분자 안에 탄소 13이 2개, 3개 들어가 있을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하다? 가능은 확률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실은 탄소 13이 2개, 3개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자, 잘 봐. 여기서 얘 놈은 탄소 하나가 들어가면 분자량이 1 커지겠죠. 근데 여기서 탄소가 13으로 2개가 치환되면 얘 분자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2칸 늘어날 거 아니에요. 하지만 탄소 13이 2개 치환된 것의 존재 확률은 거의 먼지겠죠. 그러면 탄소 13이 전혀 치환되어 있지 않은 M 플러스 2 확률에 묻혀서 영향이 거의 나타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는 탄소 13이 하나만 치환된 것만 고려해도 데이터 분석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분자들을 고려할 때 탄소가 포함된 유기분자에서
탄소 13은 한 번만 들어가 있다라고 가정하는 거야 항상. 알겠죠? 됐어요? 그럼 이때 여기에서 요놈하고 요놈의 존재픽의 차이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탄소 5개 중 모두 다 탄소 12일 확률은 바로 요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 다음 탄소 5개 중 하나만 탄소 13으로 치환될 확률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 계산해주면 뭐가 나오느냐?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S가 뭐였어요? S. 아까 S 값이 얼마? 0.011이었고 R이 뭐였어요? 0.989였죠? 계산하시면 대략 값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18 정도 나옵니다. 18 정도 나와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얘들끼리 1대 3대 3대 1이라는 비율이 있다고 했죠. 얘들끼리도 1대 3대 3대 1의 비율이 있다고 했죠. 근데 이때 재밌게도 요놈하고 요놈 사이 존재비도 있다는 거예요. 몇 대 몇이에요? 1대 18. 알겠죠? 아시겠어요? 이것도 존재비가 1대 18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픽틀 사이의 존재 확률비를 분석할 수 있으면 된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이게 질량 분석을 묻는 문제 중에서는 스펙트럼 자체의 특징을 묻는 아주 그 기술적인 테크닉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유기분자 구조에서 탄소 12 대신 탄소 13이 치환될 수 있으나 확률적으로 오직 몇 번만 치환된 것을 분석한다? 오직 한 번만 치환된 것을 데이터로 분석하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이 테크닉은 질량 분석의 데이터 분석에서도 활용되지만 NMR이라고 하는 유기분자 구조 분석을 할 때도 이 테크닉을 그대로 써요. 그래서 NMR이라고 하는 현상을 분석할 때도 여러 탄소 원자 중에 탄소 13이 오직 한 번만 치환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생각을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하게 돼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데이터니까 그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오늘 소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이 좀 해봤으면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해봤으면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1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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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어요? 19페이지에 연수문제 14 동그라미 19페이지 연수문제 14 동그라미. 자, 거기 그 문제 태그에 보면 KCHO라고 돼 있죠? 그 문제 태그에 KCHO라고 돼 있잖아요. 요게 그 한국화학올림피아드, 그죠? 한국화학올림피아드 옛날 기출문제예요. 요즘은 뭐 화학경시대회 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많이들 지원했었는데 그때 대한화학회에서 냈던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되게 그 유명한 문제인지라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도 이 문제의 존재를 알 수 있어요. 알겠죠? 요거 한번 꼭 해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쭉 앞으로 가서 14페이지 14페이지에 연습문제 11 14페이지 연습문제 11 찾았어요? 자, 이 문제 태그를 보니까 어디서 냈던 문제 같아요? 연습문제 11. 자, 문제 태그를 보니까 어디서 낸 것 같아요? SNU라고 돼 있잖아요. SNU. 뭐 줄임말이겠어요?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 서울대. 서울대 입시 문제, 알겠죠? 이 서울대 입시 문제에서도 질량 분석 스펙트럼 문제를 냈었어요. 알겠죠? 근데 이제 요거는 조금 이제 뭐냐면 기기 분석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내가 직접 설명은 안 했는데 요런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알겠죠? 서울대 입시 문제도 한번 풀어봐요. 근데 은근히 어렵진 않습니다. 이제 진득하게 보면 그냥 풀 수 있어요. 알겠죠? 이 문제도 좀 해보시기 바라요. 14페이지에 있는 연습문제 11. 찾았죠? 11 아니에요? 11. 14페이지 연습문제 11. 찾았죠?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아마 뭐 저번 지난주 학교에서 했던 수업 정도가 정리가 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질량 분석 문제 푼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보니까 수업 시간에 이걸 언급했다는 얘기는 이번 중간고사에 이거 무조건 내겠다는 뜻이야. 알겠죠? 뭐 이런 유형의 문제를 꼭 낸다는 뜻이니까 실수하지 않도록 꼭 좀 잘 챙기세요.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친구들 이렇게 해야지. 리고 이렇게 뿌악거 이렇게 해봐. 이렇게 그다음에 정현 이렇게 해봐.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 관리야 관리. 관리야. 시마이 데스.